가장 인기가 많은 일드맥스 ETF 네 가지의 최근 12개월 분배율을 보면 TSLI가 104%, NVDY가 87%에 달하고 CONI와 MSTY는 200% 내외의 압도적인 분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최근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들의 분배율이 높다는 것은 알지만 주가 하락으로 인해 실질적인 수익률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당 ETF들의 최근 1개월 총 수익률을 보면 모두 주가 하락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암호화폐 관련주를 기반으로 하는 CONI와 MSTY는 마이너스 20%에서 40% 정도의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당 ETF에 투자할 때 성과가 저조하다면 첫 번째로 거쳐야 할 과정은 고배당 ETF만의 문제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기초자산 대비 저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예를 들어 상승 추종이 너무 아쉽거나 기초로 하는 자산보다 더 크게 하락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드맥스 ETF의 최근 1개월 총 수익률을 기초자산과 함께 보면 NVDI를 제외하고 모두 기초로 하는 자산보다 더 우수한 성과를 냈습니다. 물론 해당 수익률은 세전 분배금 재투자가 가정된 수치이지만 세금 15%를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준수한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6개월로 기간을 늘려보면 TSLI와 NVDI는 기초자산 상승률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으며 CONI만이 기초로 하는 자산 대비 많이 저조한 성과를 냈습니다. 옵션을 꾸준히 거래하는 액티브 상품인 만큼 항상 일관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습니다. 기간을 1년까지 늘려서 보면 MSTI가 기초로 하는 자산보다 덜 하락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기초로 하는 자산 대비 저조한 성과를 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모습인데요. 일드맥스의 옵션 전략도 데이터가 누적되면서 점차 발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운드 1의 ETF들의 최근 6개월 총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NVDW는 기초로 하는 자산보다 더 크게 상승했고 반대로 CYW는 기초 자산보다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운용사마다 또는 ETF마다 특징이 존재하는데요. 고배당 ETF 투자에 있어 운용 전략은 꼭 알고 투자해야 합니다. 일드맥스의 경우 주식 투자와 콜옵션 매도를 결합한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때 실제 주식에 투자하진 않고 옵션으로 포지션을 구현하며 최근에는 상승 추종을 위한 옵션 전략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운드 1은 기초자산 1.2배 레버리지 포지션으로 매우 간단한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상승 추종은 가장 뛰어난 편이지만 하락 시기가 길어지면 원금 감소 속도는 가장 빠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계로 고배당 ETF의 성과와 운용 전략을 알았다면 이제 유망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배당 ETF 역시 결국 투자 상품 중 하나로 기초로 하는 자산의 성과가 좋아야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꾸준한 현금 흐름 창출을 위해서는 기초자산이 유망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알파벳을 기반으로 하는 ETF와 게임스탑을 기반으로 하는 ETF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에 손이 가나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AI 선도주자이자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알파벳이 매력적이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충분한 성장률을 누리면서 리스크가 크지 않은 알파벳이 유망하다고 할 수 있고, 엔비디아와 AMD 등 고성장 주식도 유망자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게임스탑과 같은 기초자산은 당장의 실적이 불안정하고 미래 성장 동력도 명확하지 않아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그렇기에 유망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만약 개별 분석이 어렵다면 분산 투자 종목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PTY와 CHPY는 각각 AI 산업,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해 매주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WPAY는 라운드 1의 개별 종목 위클리페이 시리즈에 분산 투자하여 매주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초보자를 위한 기본적인 선택 팁을 드리자면 일단 성장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과 ETF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1차적으로 선택 난이도를 낮춰줄 수 있고
다음으로 지금까지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해온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과거 실적이 미래 실적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실적 우상향 기업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확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순 테마형보다는 정말 투자가 이어지고 수익이 발생하는 분야를 찾아야 합니다. 즉 초보자일수록 신생산업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산업에 투자하여 리스크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고배당 ETF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배당률이 높냐가 아니라 그 분배금이 어디에서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입니다. 기초로 하는 자산이 탄탄하고 미래 성장성이 충분한 자산이라면 분배금은 단순한 현금 흐름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지는 복리 수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높은 분배율보다 지속 가능한 분배율, 믿을 수 있고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수익 구조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숫자가 보는 투자가 아니라 어떤 자산 위에서 만들어진 수익인지, 그 수익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내용이 고배당 ETF를 바라보는 시야를 한 단계 더 넓혀드렸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